우리나라는 이번 월드컵을 조 3위 팀 중 10위, 최종 34위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말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브리핑 주제는 한국 축구입니다. 지난주 국회에서는 사상 초유의 축구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북중미 월드컵에서 32강에도 오르지 못하고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원인을 찾아보고 그 책임을 따지기 위한 자리였죠.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 축구의 고질적인 문제가 제대로 드러나겠지, 나아가서는 근본적인 해법도 나오겠지 하는 기대가 많았는데요. 실제로는 수준 이하의 질문과 원론적인 답변이 이어지면서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지 국민적인 궁금증은 더욱 커지는 상황인데요. 이번 청문회에서 제기된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이재성 선수가 남아공전에 조기 출전 못한 것이 패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졌어요, 그럼? 왜 졌어요? 왜 그렇게 졸전을 벌이고 왜 졌어요? 경기를 하다 보면 뭐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항상 생기기 때문에. 먼저 이번 청문회 도화선이 됐던 월드컵 성적 부진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첫 경기 체코전에서 역전승을 거뒀을 때만 해도 분위기가 아주 좋았죠. 최소 32강, 잘하면 16강 이상 갈 수도 있겠다는 기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아공전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홍명보 전 감독의 전술이나 선수 기용 문제, 그리고 대표팀의 경기력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겁니다. 가장 큰 논란은 두 가지인데요. 손흥민 선수를 왜 선발에서 제외했는지, 그리고 실점하고 나서 왜 좀 더 공격적으로 전술을 바꾸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홍 전 감독의 설명 잠시 들어보시죠. 마지막 최종전에서 지금 대응하는 선수들의 선발 빠진 부분들이 이 부분과 연결된다는 지적이 솔직히 많이 나온 거 사실 아닙니까? 네, 뭐 저도 그 소식은 들었지만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마지막에 두 선수 출장이 되지 않은 것은 저희 전술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전술적인 판단이었다는 게 홍 전 감독의 답변인데요. 국민적으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관련된 내용도 눈길을 끌었죠. 이강인 선수가 경기 중에 선수 교체를 요청했던 선수가 조규성이라는 코치진의 진술이 나오면서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결국 감독의 전략과 전술적인 판단, 그리고 경기장에서의 의사소통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경기력 저하로 이어졌다는 지적인데요. 이런 논란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의혹과 문제 제기로 이어졌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자존심, 축구인의 자존심으로서 국민들 앞에 축구협회 시스템을 붕괴하는 데 함께 묵인하고 일조했다라는 사과의 말씀 하실 생각 없습니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집 앞에서 만난 게 국민들께서 좀 불투명하다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저는 제가 집 앞에서 만났다고 해서 어떤 특혜나 어떤 이익을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감독은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가 추천을 하고 축구협회 이사회가 최종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사퇴한 상태였고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회장단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면서 감독 후보 면접과 추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홍명보 전 감독 자택 부근에서 밤늦게 약식 면접이 이루어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감독이 내정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거죠. 하지만 이임생 전 이사가 출석하지 않았고 다른 증인들도 책임을 미루기만 하면서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홍 전 감독도 감독으로서 선택받았을 뿐이란 취지로 답변을 했는데 이런 인식 자체가 축구계 현 주소를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감독 선임 절차를 둘러싼 논란에는 축구협회 내부에 카르텔이 작용했다는 추궁도 이어졌는데요. 관련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거기 앉아 계시는 회장님도 고대, 옆에 앉아 있는 감독님도 고대. 고대 출신 아니면 협회에 발도 못 딛는다. 이런 말들이 왜 나오는 건가요? 인재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기는 해봅니다. 하지만 포용 정치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그 임명한 대표팀 감독 중에서 25명을 그 남자 대표팀을 했는데 고대 출신 한 명밖에 없고요. 여자 대표팀 중에서는 그 고대 20여 명을 임명했었는데 고대 출신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몽규 전 회장이나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 사적인 특혜는 전혀 없었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거듭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정 전 회장과 홍 전 감독 그리고 정혜성 전 위원장과 이임생 전 이사 모두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점에서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축구협회 운영이 특정 인맥이나 학맥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다 전직 고위 관료들까지 축구협회 부회장직으로 잇따라 영입됐습니다. 물론 협회 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들이 정몽규 전 회장과 협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관련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분들이요 축구협회 부회장이고 사실상 2인자인데 문체부 차관보 출신 관피아 4인방입니다. 이분들이 12년간 정몽규 왕국을 이끌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업에 제한이 있도록 지금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터지니까 그러고. 이제 남은 과제는 분명합니다. 축구협회를 실질적으로 개혁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축구계 안팎에선 정몽규 전 회장이 물러났지만은 기존 인맥을 통해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 때문에 협회장 선거 제도를 손보는 것과 함께 대한체육회의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옵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K축구 혁신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축구 행정을 개혁하고 미래 비전을 세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변화를 끌어낼 의지와 행동이겠죠. 축구팬을 비롯한 온 국민이 그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실질적인 개혁 방안을 내놓길 기대해 봅니다.